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설로 죽어가던 노숙자 500명이 한국 롱패딩과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CNN, MBC 모든 방송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뉴욕을 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건 기적이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와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잠깐만요. 감동한국인은 수익금의 10%를 유기견 유기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럼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 윌리엄스입니다. 뉴욕 패션 디자인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꽤 심했습니다. TV에서 보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게 봤지만 한국 제품, 특히 옷,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빨리빨리 서두르기만 하고 옷도 그냥 빨리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겠지라고 단정 지었으니까요. 우리 학교 교수님도 패션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전유물이라고 늘 강조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TV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좋은 제품은 시간을 들여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노숙자 쉼터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톰이라는 분이셨는데 80세가 넘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셨죠.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몸을 심하게 떨고 계셨거든요. 수잔, 이번 겨울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작년에 죽은 친구들처럼 나도. 톰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쉼터 관리자가 달려왔어요. 수잔, 큰일이야. 이번 주말에 영하 30도 폭설이 온대. 우리 쉼터 난방 시스템이 그 정도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매년 뉴욕의 겨울철에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추위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예보대로라면 이번엔 수백 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따뜻한 옷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학생인 제가 무슨 돈으로 수백 벌의 따뜻한 옷을 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영하 30도는 그냥 두꺼운 옷 몇 벌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어요. 톰 할아버지와 쉼터의 다른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옆집에 살던 분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옆집 김할머니와 별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이웃이었죠. 그날 밤 저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주말에 끔찍한 폭설이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하니 더욱 불안해졌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는 따끈한 김치찌개가 담긴 통과 무언가 큰 봉투를 들고 계셨죠. 수잔, 창문으로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구나. 이렇게 추운 밤에 혼자 있을까 걱정돼서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먹어볼래?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3년 동안 옆집에 살았지만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만 인사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만 갑자기 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할머니는 주저없이 들어오셔서 부엌으로 직행하셨어요.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이 최고야. 우리 한국에선 이웃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정이라는 거지. 김치찌개는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따뜻한 국물이 온몸을 데우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쉼터 이야기를 꺼냈고 노숙자분들이 겪을 폭설 위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그건 큰일이네. 추위는 사람 목숨 가져가는 무서운 거야. 김할머니는 갑자기 그 큰 봉투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검은색 롱패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고향에서 보내준 거야. 한국 롱패딩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입어.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 잘 견디게 특별히 만든 거야. 수잔이 입어봐.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롱패딩으로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좀 저렴해 보이기까지 했죠. 브랜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김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입어봤습니다. 와, 정말 가볍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입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이 달랐습니다. 마치 온돌방 안에 들어선 것처럼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거죠? 김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추위랑 오래 싸워왔거든. 온돌 기술 알아?
방바닥 때우는 거, 그 지혜를 옷에 넣은 거야. 내 아들이 그 회사 연구원이었어. 이거 특별히 보내줬지. 김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잔, 이거 너 가져나는 비슷한 거 몇 개 더 있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우리 한국에선 이런 걸 정이라고 해.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 너무 따지지 말고 받아. 정 주고 정 받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김할머니가 주신 롱패딩을 입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노숙자 쉼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고 이 롱패딩이 정말 영하 30도를 견딜 수 있을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은 이미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예보보다 12시간이나 일찍 폭설이 시작된 거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긴급 재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뉴욕시 역대 최악 폭설 경보, 외출 자제, 현재 기온 영하 28도, 오후 영하 35도까지 하락 예상.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쉼터에 계신 톰 할아버지와 다른 노숙자분들이 걱정되었죠. 급하게 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김할머니가 주신 롱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한국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78명 뒤에 서 있었고 모두 롱패딩을 한 아름씩 안고 계셨어요. 수잔, 어제 내가 노숙자 쉼터 이야기해서 우리가 모였어. 한인교회 교인들이야. 우리 모두 집에 있는 롱패딩 모아왔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김할머니의 아들이라는 40대 남성분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전화하셨어요. 우리는 단 3시간 만에 교인들 500명에게 연락해서 롱패딩을 모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위급할 때는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행동해야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500벌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롱패딩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기 것도 주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해서 모았죠. 빨리빨리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할 땐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야. 지금 사람들 목숨이 위험하잖아. 빨리빨리 가서 나눠줘야지. 그렇게 저희는 벤 세대의 롱패딩을 가득 싣고 노숙자 쉼터로 향했어요. 길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고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도착했을 때 쉼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난방이 고장났어요. 백업 발전기도 눈에 파묻혀서 작동이 안 돼요. 쉼터 관리자가 소리쳤어요. 쉼터 안에는 거의 500명에 가까운 노숙자분들이 있었고 다들 담요 몇 장으로 떨고 계셨어요. 온도계는 실내인데도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톰 할아버지는 이미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김할머니의 아들인 김 박사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바로 지시했어요. 모두 들으세요. 우리에겐 500벌의 특수 롱패딩이 있습니다. 이 옷은 영하 40도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지금 바로 나눠 입어야 합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한국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빨리빨리 소리와 함께 롱패딩을 한 명씩 입혀나갔죠. 불과 30분 만에 쉼터의 모든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덜덜 떨리던 몸이 안정되었죠. 톰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잔, 이게 뭐야? 내가 6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옷은 처음이야. 마치 여름날처럼 따뜻해. 그때 쉼터 문이 열리며 뉴스 기자들이 들어왔어요. CNN, MBC, FOX 등 모든 방송사가 이 긴급 상황을 취재하러 온 거였죠. 카메라가 롱패딩을 입은 노숙자들을 비추자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위급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 거죠? CNN 기자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의 롱패딩 기술과 빨리빨리 정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밤새 롱패딩 500벌을 모았고 단 30분 만에 모든 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그때였어요. 쉼터 문이 다시 열리며 놀랍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뉴욕에서 열린 행사 참석차 왔다가 이 위급 상황을 들었다고 했죠. 트럼프는 쉼터를 둘러보며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바깥은 영하 35도, 난방 없는 실내인데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롱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건 기적이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한국 롱패딩과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설명하자 트럼프는 완전히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문화인지 깨달았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와 따뜻한 마음이 만든 기적.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CNN, MBC, ABC 모든 방송에서 한국 롱패딩의 기적을 보도했고 저희 쉼터 이야기는 전국 뉴스가 되었어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체험하고 감탄한 장면은 수천만 뷰를 기록했죠. 이 롱패딩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쉼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김 박사님이 한국 롱패딩의 비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하나 필기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롱패딩의 가장 큰 비밀은 온돌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은 수천 년 전부터 바닥을 데워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우리는 이 원리를 옷에 적용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롱패딩 한 벌을 가져와 안감을 보여주셨어요. 보이시나요? 이 특수 안감은 마이크로 온돌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층은 체온을 포집해 두 번째 층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층은 나노 섬유로 만들어져 0.002의 초미세 공기층을 형성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층은 외부 냉기를 99.7% 차단하는 특수 멤브레인으로 영하 40도에서도 내부 온도를 18.3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 롱패딩 안에 있다니. MBC 기자가 물었어요.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김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추위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방한 기술에 관해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죠. 또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5년 걸릴 연구를 우리는 1년 만에 해냈어요. 이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어요. 정말 놀랍소. 내가 대통령 시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큰 실수였어요. 이제 알겠소. 한국인들은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완벽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였군요. 김 박사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기술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 품질 관리예요. 한국인들은 제품을 만들 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확인하죠. 이 롱패딩도 마지막 단계에서 장인들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톰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고 물으셨어요. 저는 8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옷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거죠? 제가 입은 롱패딩은 마치 공기처럼 가벼워요. 김 박사님은 톰 할아버지께 다가가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그것도 한국 기술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롱패딩은 에어로젤 나노섬유라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 소재는 98.7%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볍지만 단열 효과는 일반 패딩의 3.5배입니다. 우주복에 쓰이는 기술인데 한국 연구진이 이를 의료에 적용했죠. 그러자 갑자기 노숙자 중 한 분이 일어나 외쳤어요. 저는 전직 NASA 엔지니어였습니다. 에어로젤은 우주선에만 사용하는 최첨단 소재인데 어떻게 이걸 옷에 넣을 수 있죠? 그것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연구 열정과 빨리빨리 효율성 덕분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밤낮 없이 연구했고 3년 만에 에어로젤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원가는 기존 방식의 8.7%에 불과하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오. 이 롱패딩이 500명의 생명을 구했다면 전국에 보급되면 수만 명을 구할 수 있을 거요. CNN 기자가 김 박사님께 물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주가가 폭등할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저희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고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이런 기술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의 표현이니까요. 저는 그날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 롱패딩의 비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에서 온 지혜, 빨리빨리 문화가 만드는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뉴욕 시장이 직접 쉼터를 방문했어요. 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시장은 김할머니와 한인교회 분들에게 뉴욕시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상을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정의라고 불러요.
이웃이 어려우면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500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제발 상 대신에 더 많은 롱패딩을 다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추가로 2,000벌을 모았어요. 이미 배달 중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2,000벌을 더 모았다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옷을 모을 수 있었죠? 김할머니의 아들이 대답했어요.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죠.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의 모든 한인교회에 연락했어요. 한국인들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행동합니다. 생각하고 회의하고 계획 세우는 시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CNN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분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김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 있어요. 정은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느끼는 거. 모르는 사람도 내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한국에서는 옆집 할머니가 밥 안 먹었다고 하면 바로 국 끓여서 갖다 드려요. 아픈 이웃이 있으면 약 사다 주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3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 한 번도 김할머니께 진심으로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할머니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기적은 계속되었어요. 한인교회 회원들이 대형 밴 여러 대의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뜨거운 한국 음식을 가득 싣고 도착했어요. 영하 35도의 폭설 속에서 그들은 500명의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한국 음식을 대접했죠.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3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 하지만 오늘 이 낯선 한국인들이 나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줬어. 60년 인생에서 이런 따뜻한 정은 처음이야.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김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당연해요.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예요. 가족이에요.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SNS에서는 샵 한국이정, 샵 코렌정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소.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는 미국이 배워야 할 가치요. 그들의 빨리빨리 정신과 따뜻한 마음이 500명의 목숨을 구했소. 이제 나도 김치를 매일 먹기로 했소. 샵 코렌정. 그날 밤 우리는 쉼터에서 즉석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노숙자들에게 한국 전통춤을 가르쳐 주셨고 모두가 함께 아리랑을 불렀죠. 한 할머니가 노숙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여해서 한국 할머니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CNN이 생중계했는데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잔, 이제 알겠니? 롱패딩의 진짜 따뜻함은 이거야. 옷 안에 들어있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정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깊은 정의 힘이 뉴욕에 500명을 구했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TV를 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채널에서 한국 롱패딩의 기적과 한국인의 정 문화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ABC, MBC, CBS, CNN, FOX 모든 방송이 뉴욕 쉼터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어제 뉴욕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한국 롱패딩과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이 500명의 노숙자를 구했습니다. CNN의 앵커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중계했어요. 역대 최악의 폭설 속에서 뉴욕 노숙자 쉼터의 난방이 고장났을 때 한국인 커뮤니티가 단 몇 시간 만에 500벌의 특수 롱패딩을 모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롱패딩은 영하 40도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한국의 전통 온돌 지혜와 첨단 나노기술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FOX 뉴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지
직접 목격했소. 그들은 단 하루 만에 2,500벌의 롱패딩을 모았다오. 미국인들도 배워야 할 점이오.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대통령님께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전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트럼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였소. 그리고 그들의 정의라는 개념. 우리 미국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말이오. 그러더니 트럼프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미국인이 한국 롱패딩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오. 나도 방금 10벌을 주문했소. 한국의 기술과 정신은 정말 대단하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칭찬하다니. 전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비판했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워싱턴, 보스턴, 시카고, LA 등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서 노숙자들에게 롱패딩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치 들불처럼 한국의 정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죠. CNN은 시애틀의 한 노숙자 쉼터를 생중계했는데 그곳에서는 한인 할머니들이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있었어요. 저희는 어제 뉴욕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했어요. 빨리빨리요. 시애틀 한인교회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밤새 롱패딩을 모았고 할머니들은 밤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우리는 이걸 정이라고 부르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한국 롱패딩, 샵 콜앤정, 샵 빨리빨리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셀럽들도 앞다투어 한국 롱패딩을 입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많은 유명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죠. 레이디 가가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정에 감동받았어요. 오늘부터 저도 매일 김치를 먹고 이웃을 가족처럼 대하기로 했어요. 샵 콜앤정 샵 빨리빨리.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했죠. 한국의 기술과 정의 문화가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빨리빨리 정신과 따뜻한 정의 문화는 미국 사회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연방정부는 정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모든 미국인이 한국의 정을 배우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든 긴급재난센터에 한국 롱패딩을 비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미국이 한국의 지혜와 따뜻함에 감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시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한 일이 뭐 대단한가.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할머니와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전국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어요. 김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수잔, 이게 바로 정이야.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정과 빨리빨리 문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미국 사회를 바꿔나갈지 궁금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김할머니처럼 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롱패딩과 정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저는 TV 프로그램에 초대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그 경험을 듣고 싶어 했죠. 아침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물었어요. 수잔,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한국 문화나 제품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김치를 먹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정이라는 개념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저는 김할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김치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김치를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어요. 김할머니가 알려주신 정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 저는 정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후원자로 참여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인의 정신에서 배운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누구에게 정을 나눌까 생각해요. 빨리빨리 행동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죠. 어느 날 김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잔, 우리 고향에 같이 가볼래? 진짜 한국 롱패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줄게.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때 김할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이후 저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사를 결정했답니다. 한국에서 저는 롱패딩 제조 회사의 외국인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롱패딩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죠. 놀랍게도 이제는 32개국 노숙자 쉼터에서 한국 롱패딩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유엔에서는 혁신적 인도주의 솔루션 상을 한국 롱패딩에 수여했어요. 시상식에서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기술과 정의 문화가 결합해 전 세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변했어요. 이제 그는 매일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제품만 사용한다고 해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한국 할머니처럼 이웃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가장 기쁜 일은 톰 할아버지와 쉼터의 다른 노숙자분들이 안정된 삶을 찾게 된 거예요. 한국계 기업들이 나서서 직업 교육과 주거를 제공했고 이제 그분들은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얼마 전 90세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저는 한국식으로 큰절을 올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김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잔아, 넌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빨리빨리 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품는 법을 배웠으니 말이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 빨리빨리 문화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한국 기술의 우수함이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국인의 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 롱패딩의 놀라운 따뜻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에 감동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채널 감동한국인은 수익금의 10%를 유기견, 유기묘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모여버려진 동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국인의 정을 동물들에게도 나눠주는 일 함께 해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구독해주세요.